보란 듯 북중러 밀착. 지금 보시면요. 한국, 미국, 일본, 다른 편엔 북한, 중국, 러시아. 어쩜 이렇죠?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에 갑니다. 푸틴도 온답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이 중국 전승절에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북중러 정상 첫 3자 대면이에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7년 만에 방중 다자 외교 무대 첫 등장.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종전 협상 물밑 협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9월 3일 중국 전승절 집결합니다. 천안문 망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중국 통이신데 중국의 전승절, 일단 그 전승절이 어떤 날이에요? 반파시스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잡고 있는 날이고요. 그전에는 건국절을 중심으로 이런 열병식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전승 7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가졌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것도 이 전승절. 그렇습니다. 그때가 70주년이고요. 이번에는 8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또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네, 전성훈 비서관님.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만난 건 그 장면 한 번도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남북 분단 이후에 처음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이에요?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고 예. 모택동이 지원하던 시절에도 세 명이 같이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제 전승절 기념식에서 이제 한번 이제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네. 시진핑 쓰고 그다음에 푸틴 쓰고 이제 김정일 쓸 텐데 예. 그 세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한 장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그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6.25 때도 저 장면 없었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뭐 셋이 각별한 나라처럼 굴더니 왜 셋이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중국과 그 당시 소련은 협력을 하면서도 경쟁 관계였고, 아, 묘한 관계가 있군요. 그렇죠. 중국과 북한도 역시 협력을 하지만 경쟁 관계였고, 네. 마찬가지로 북한과 소련도 그랬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구도하고 미국과 자유민주진영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제 소위 아까 얘기하셨지만 소위 국제사회 2단 국가들이 다시 한번 결속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항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단순한 중국의 뭐 전승절 기념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력을 과시하는 그거를 넘어서 지금 현재 21세기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최전선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자리에 김정은으로 저희가 좀 합성을 해봤어요. 요 모양이 지금 연출된 것 같아요. 옆에 푸틴, 시진핑 주석. 아, 이게 우리나라 정상이 저기 서 있는 거랑 북한 김정은이 서 있어서 북중러가 패키지로 묶이는 건 느낌이 너무 다르군요. 자, 최근 한일, 한미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보란 듯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북중러 회동 가능성, 미국 현재 공동 대응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 크고요. 경제 군사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전문가들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대규모의 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 전승절 행사 26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70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스텔스형 공격 드론도 공개가 되고요. 탄도미사일, 둥펑 시리즈,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데 그것도 공개될 것 같고 초대형 무인잠 수정. 와, 중국이 이렇게나 발전했어요. 대규모 최신 무기를 대구 공개할 걸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사실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뭐 우리 얻을 거 없나. 이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러시아한테 지금 얻을 건 다 얻었는데 이제는 좀 중국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볼까 하면서 김정은 눈앞에 딱 그 최신 무기들이 샥 지나가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탐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많이 가까워졌었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얻을 게 없나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일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이번 그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무기를 뭐 이렇게 새로운 걸 개발했다는 것도 과시하겠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전세적이 세계 황제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도 우리 우군들이 많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참석률이 좀 저조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참석해줘서 그래도 이번 상당히 체면을 차리게 됐고 오히려 흥행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의 역할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박정호 의원님 중국 통이시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많이 의존해주고 도와주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이 무역, 교역 비중을 보면 한때는 90%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나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이 이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싱크탱크에 계시는 한 분이 맞아, 이번에 그 중국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박 의원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간 거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경계를 보이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신냉각 삼각체제로 냉전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뒤집어 보면 저렇게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것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김정은 의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가기 전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면서 그런 조율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만나야지만 그것도 명분을 갖고 대등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포석을 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외교가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물밑에서 중국 외교 고위급에게 아니 이번에 시 주석이 김정은 만나면 잘 타일러가지고 진핑 형이랑 푸틴 형 부산 올 때 손잡고 김정은도 따라와라라고 좀 제안 같은 것도 하게끔 사실은 우리나라랑 중국 관계가 좋으면 그런 역할도 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전승절 이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네. 10월 말까지.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재를 풀 수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초청을 했고 그래야지만 무대가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푸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시진핑 주석도 오고 그때 김정은을 초대를 해서 경주에서 만나든 그게 안 되면은 지난번 판문점에서 만났던 것처럼의 그런 연출을 하고 제안을 해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야죠. 경주인데 김정은은 경주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온다면 차선으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3일 다음 주 수요일 전승절 행사 때 박정호 의원님도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시죠. 예. 그때 뭐 대통령실에서 뭐 저 편지 받았어요? 김정은한테 주라고? 혹시? 아니요. 공식적인 걸로 만날 수는 없을 거고요. 리셉션 정도에서의 만나는데 비공식으로 뭐 좀 오다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있어도 말씀 못 드립니다. 있는 것 같은데 말 못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에이펙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냉정하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지금은 에이펙은 이제 왜냐하면 아직 박정호 의원이 특사 편지를 안 건넸으니까. 에이펙은 대한민국의 잔치 아니에요. 네.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훌륭하고 멋진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보질 못합니다. 배 아파서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 하기 전에 그 평양 축전하고 칼기 폭발한 것도 북한이거든요. 그런 저는 아직도 지금 북한 지도부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없는데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만약에 이제 시진핑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그 김정은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 시진핑이 바로 불러가지고 만난 적이 있죠.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이 선수 쳐서 만나가지고 또 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진핑 주석한테 직접 얘기하면서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한국 쪽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예. 하는 안전판을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가잖아요. 안 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장께서 가시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거꾸로 됐었죠.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가셨고 북한에서는 이제 최영애 그 상임위원장이 왔습니다. 아, 최룡해가 왔었군요. 네, 최영애는 근데 저 메인 저 산을 못 쓰고 제일 이제 가장자리에.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이 저 박근혜 대통령 계셨던 자리에 쓰게 되면은 우리 측 대표 단장 이제 우 의장께서는 좀 소외된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외교 프로토콜상 정상들이 그 순서대로 쓰고요. 저 급이 다르니까. 예,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한 순서를 보더라도 푸틴 다음에 김정은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쓸 것이고 우원식 의장은 아무래도 국가서열 2위입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오는 걸 26개의 국가가 오기 때문에 그 순서 그 다음에 쓸 것이고요. 아까 걸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특별히 김정은을 초대하게 되면 그땐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올해는 김정은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언급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Kim Jong-un, and we were a little bit going at it about Rocket Man, Little Rocket Man, every back and forth. And I walked up the middle and I looked in the window and I saw more guns in that room than I've ever seen in my life. I looked at the other side and it was the same thing. And yet I felt safe. I felt safe because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it possible you meet him this year or maybe next year? We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If you want to go together, we can share a plane. We'll save energy. 올해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용호 의원님 우린 좀 우려스러워요.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국제관계에서 긴장감도 좀 낮춰지고 좋은 일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 미국이 동결하길,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길, 그리고 대북 제재를 풀어주길. 북한이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만나서 그래 지금까지 핵 개발한 거 너네 it's okay, no more nuclear 하고 대북 제재 덜컥 풀어줘 버리면 그 핵이 지금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을 하고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도록 만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만드는 것들도 관리 차원에서 한반도 차원에서는 안전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누구든지 만나고 싶다 만나는데 유일하게 못 만나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몸값이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에이펙이든지 아니면 다른 계기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는 것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민국이 어차피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새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준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안전은 오히려 평화는 더 가까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원식 의장이 전승절에 참석하거든요. 지난 한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과 한잔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환영 만찬에서 김정은과 문배주 원샷했던 인연이 있다. 우성우 수석, 회담 당시 술 한잔도 하고 그랬던 사이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다. 수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재밌는 우성우 수석이 얘기도 했어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그때랑 지금이 남북 관계가 좀 많이 달라서 뭐 개인적으로 뭐 악감정이 있어서 모르는 척하고 북한이 그러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런 스킨십도 좀 달라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의장이 좀 간다. 글쎄요, 인천할 수 있을까? 한 잔 어렵겠죠. 어렵다. 왜냐하면 2018년하고 2025년이니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북한에 가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행사가 있었고 그때는 호스트가 김정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북경 가가지고 저런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급도 좀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원내 대표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공식 의전 서열 넘버 2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원식 의장이 실향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957년생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시긴 했는데 가족들이 이북에서 살고 있겠군요. 아버지가 그 황해도 연백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뭐 누님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누님들은 아직까지도 북한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더 남다른 애틋한 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손님들끼리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정은이 방중하는 거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방중 관계기관 보고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발표되라는 사실도 아침에 보고받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는데 대통령실 계셨으니까 전성 비서관님 사전에 할지 알고 있었다 이런 거 사실 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는 그간 안 밝혀왔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에 얘기했네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외교안보 사안인데 일단은 주무 당사자는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멘트를 하더라도 일단은 안보실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좀 적절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위층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우리 정보가 뚫렸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발언을 또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실시간에 가깝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어디서 새날을 볼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 이익에는 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방 중에 김정은에게 친서 또는 회담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인터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 온다는데요. 친서 전달이나 아니면 회담 계획 있으신지.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사전에 뭘 계획하고 각본을 짤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우상호 수석 저도 오랜 취재 관계라 잘 알지만 입이 무겁네요. 박정호 의원에게 친서 전달 계획을 언급하지 않네요. 친구긴 한데요. 네. 친구 사이로서 될 문제는 아닌 거고 국가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휴민트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전에 이렇게 발표할 거라는 통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한중 관계가 있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꾸준히 지난번에는 우원식 의장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의 급에 해당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셨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하정 예. 부의장도 갔다 오시고 여러 명이 갔다 오면서 이런 관계들이 특사단도 갔다 오면서 한중 관계가 풀리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이 일단은 국제무대에 나왔다는 거, 그동안은 양자회담밖에 안 했지만 3자회담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국제무대에 정상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중국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너무 밀접해졌기 때문에
중국도 틈이 없었고 한국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의 관계를 좋게 해놔야지만 다자 간의 이 한반도 주변에서의 관계가 서로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견제나 균형이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적절한 말씀 주셨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가는 것 미리 사실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같이 이제 북한을 오래 취재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 단초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거예요. 중국 단둥 소재의 중리엔 호텔, 북한 신의주와 연결된 북중 우이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를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저 호텔이 리뷰 금지, 공지 뜨면 김정은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여러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리뷰 발음이 안 돼요. 리버뷰 객실 금지 공지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성훈 비서관님, 예. 이거는 우리 정보기관도 딱 아는 거죠. 열차 타고 가는구나. 예? 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루트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적절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정호 의원이 중국 통인데 네. 중국 그 고위급들이 지난번 박정호 의원님 중국 가셨을 때 야, 김정은 온다 그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의리가 있지. 근데 이제 그걸 정부에서 알고 대비하는 거 하고 네네. 또 이렇게 아주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이제 고위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정교한 메시지 네.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호텔 공지 뜬 거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뭐 확실합니까? 저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확실한 시그널이다. 저 바다 이제 강 쪽을 뭘 닫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위해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한 건데. 열차에 뭔가 테러를 하거나 그런 것들. 그 원거리에서 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김정은 동선은 지금 다 막아놨을 겁니다. 네. 단동뿐만 우리가 지금 목격한 게 단동이지만 김정은 열차가 지나가는 모든 그 관련된 장소에는 전부 다 그 보안 상태가 다 최고로 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중국 가는 김정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이 3자 대면 구도까지 향후에 저희가 또 흥미로운 소식 취재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